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남편이 겪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들 갑질이란 말 아시죠? 저희 남편은 직장 상사의 아내에게 엄청난 갑질을 당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네요.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남편 속은 오죽하겠어요? 돈 버는 게 치사하고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저 하나만 생각하고 꼭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오만 갑질을 펼친 사람은 차장 사모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본인 개인 비서도 아니고 진급을 빌미 잡아 잘도 부려먹더라고요. 가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나 싶었거든요. 솔직히 요즘은 눈치 봐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옛날이나 불합리한 걸 참고 넘어갔지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얄짤 없습니다. 사람들 시선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하게 군 그 사람을 사연으로 고발하고자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저의 배경부터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고 나중에 제가 그걸 이어받아서 운영하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회사를 이어받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길게 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 제가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공부를 꽤 잘했대요. 그래서 명문대에 진학까지 했는데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원하던 꿈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 저를 만난 거예요. 저랑 남편 모두 외동인데 남편은 기울어진 집을 먹여 살리기 위해 꿈도 포기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비슷한 계열에서 일하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고 성실하고 착한 마음에 호감을 느꼈어요. 제가 남편에게 첫눈에 반한 거죠. 물론 남편도 제게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아빠 회사를 이어받아 사장이고 남편은 보통 직원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꼈는지 저와 진지하게 만나는 걸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런 상관없고 괜찮은데 남편은 저에 비해 본인이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었나 봐요. 한편으로는 저희 부모님께서 자신을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 거라 판단했습니다. 자신 있게 딸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본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가정 형편도 좋은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한때 저를 밀어내기도 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없던 일로 하기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이미 커진 상태였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연애하다가 부모님께서 언제 결혼할 거냐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하거나 결혼 준비 중이었거든요. 부모님도 하루빨리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서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점점 나이도 드는데 어차피 결혼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죠. 솔직히 저도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남편과 만나면서 많이 알아갈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다 놓치기 싫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나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고 남편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서 말하기 조심스러웠습니다. 안 그래도 초반에 저의 배경을 부담스러워했는데 결혼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결혼하면 제가 남편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만한 게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책임지면 더 수월해지잖아요. 저는 제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든 남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성격을 잘 알아서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늘 자신이 저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인데 괜히 결혼 이야기 꺼냈다가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그만큼 제가 남편을 참 많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였죠. 그래서 남편이 어느 정도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제가 결혼을 원하고 있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됐어요. 저는 혹여라도 부담 가질 거 없다. 준비될 때까지 얼마든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을 때 그때 하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글썽거리는 눈으로 저를 꼭 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참 못난 놈이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나 날 생각해주고 위해주고 있는데 나는 정작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결혼하자는 말 남자인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결혼하자고 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욕심 같아.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내가 빨리 준비해서 프로포즈 할게. 남편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능력 있는 사윗감, 집안 좋은 사윗감 바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저 제가 사랑하고 날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어느 정도 준비된 채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 준비한다고 해서 저보다 돈을 많이 모아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아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결혼 비용이고 뭐고 우리 집에서 다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남편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본인이 제게 기대는 것보다 제가 남편에게 기댈 수 있게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참 예쁘고 귀하다 생각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 잘 살고 능력 있으니까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남편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런 속물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저의 배경과 돈이 아닌 그저 저 자신 하나만 보고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믿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어 제게 청혼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며칠 전에 면접 봤다고 했잖아. 이야기가 잘 돼서 그쪽으로 이직하게 됐어. 그것도 좋은 조건으로. 정말? 어머 축하해. 이직 준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잘 될 줄 알았어. 정말 축하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연봉도 그렇고 직급도 그렇고 그래도 전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보다 부족한 나지만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결혼해 줄래?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전에 나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겨우 대리 주제에 당신처럼 좋은 여자를 넘본다는 게 부끄럽더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당신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했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주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의 프로포즈. 진심 어린 말을 듣는 내내 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차올랐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고백보다 감동적이고 행복했어요. 아마 남편의 마음이 제게 고스란히 와닿아서 그랬을 겁니다.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남편이 인사 온 날, 무척이나 떨려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부모님께서 본인을 마음에 안 들어 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과 달리 너무도 좋아해 주셨어요. 부모님도 저처럼 남편의 진심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과 달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착하고 바르게 자란 게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어찌 보면 저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최대한 본인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게 기특하다고 하셨죠. 역시 부모님께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시부모님 모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저 둘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면서 저희의 결혼을 그 누구보다 축하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았고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이직했고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게 뭐 그렇게 많은지, 주변에 결혼하거나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들 챙길 게 너무 많아서 정신없다고 하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퇴근한 후부터 결혼 준비하고 주말에도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주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나, 뭐 어쩌다 한 번이겠지 싶었는데 주말마다 계속 출근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거 보니까 회사 일이 많은가 보네? 일이 좀 많네. 그래도 그렇지. 매주 주말마다 출근하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일을 너무 많이 주네. 그러게. 그나저나 미안해서 어떡해. 결혼 준비 같이 해야 하는데 내가 바빠서 같이 보러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준비해 볼게. 남편은 주말 출근으로 결혼 준비를 많이 못 도와줄 것 같다며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일부러 같이 준비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니 상관없다며 괜찮다고 이해해 줬습니다. 나 혼자서 준비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물론 남편과 같이 상의하고 정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해하는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결혼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결혼하기 전날까지 선택하고 결정할 게 많다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자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출근한 지 어느덧 한 달 조금 넘어간 시점이었어요.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게 안쓰러워서 깜짝 서프라이즈를 계획했습니다. 바로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죠. 남편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도시락을 맛있게 싸서 점심때 전해줄 생각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장을 보고 서툴지만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해주려고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잠시 회사 밑으로 내려올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일이 너무 바빠서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올라가서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깜짝 선물로 도시락 싸서 왔다고 하니까 남편이 기겁하면서 뭐하러 왔냐고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바쁜데 내가 방해해서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은 마음에 그냥 내가 올라가서 전해주겠다고 했더니 올라올 거 없다면서 그냥 1층에 맡기고 가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일이 바빠 예민하다고 해도 본인 생각해서 손수 도시락까지 써왔는데 냉정하게 구니까 서운했습니다. 바쁜 건 이해하지만 잠깐 내려와서 얼굴 볼 시간도 없는 건가 싶더라고요. 진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말이라도 좋게 해줄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걸로 예민하게 굴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남편은 연애 기간 내내 제게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았고 늘 웃음이 많고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반응하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왔고 저랑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바쁜 거 이해하지만 솔직히 서운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이 아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본인도 모르게 짜증낸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회사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회사에 찾아오지 말라고? 아니 왜? 내가 찾아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괜히 헛걸음하니까 그렇지. 아, 바쁜 거 아니까 자주 찾아갈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무턱대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다. 꼭 내가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바쁜데 잘 못 챙겨줄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렇지. 그래도 회사까지 찾아왔는데 내가 뭐라도 챙겨주고 싶지 않겠어? 진짜 잠깐의 틈도 안 날 만큼 미안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괜히 기다리게 하기도 싫고. 아무튼 앞으로 회사 앞으로 오면 안 돼. 알겠지? 평소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인 것도 이상한데 미안하니 회사 앞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남편.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잠깐 얼굴 비출 시간조차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그 정도로 바쁘다고 해도 그냥 좋게 1층에 맡겨달라고 해도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뭔가 숨기려 드는 남편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말로는 안 그래도 주말마다 출근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기다리기까지 하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정작 속내는 제가 회사에 오는 걸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에게 정말 그 이유로 그러는 거냐며 몇 번이고 재차 물었지만 남편은 다른 뜻 없다. 정말 제게 미안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물어봐도 절대 사실대로 대답해 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걸까? 혼자 끙끙거리며 생각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혹시나 제 예감이 틀리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나 친구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회사를 매주 주말마다 출근하는 것도 그렇고 예민하게 반응한 게 수상하다고 했어요. 혹시 저한테 출근했다고 거짓말하고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걸까 하는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우선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증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잡고 싶어도 뭐 잡을 수 있어야죠? 평일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바쁘다고 얼굴 보기 힘든 지경인데 만나서 핸드폰을 뒤져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의 뒤를 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는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고 했고 맡기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주말에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미리 남편 집 앞에서 대기하며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침이 되자 남편이 허둥지둥 차를 몰고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뒤를 밟았죠.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챌까봐 제 차가 아닌 친구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남편의 차를 뒤따라가는 내내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아무 일 없어라. 나한테 출근한다고 했던 것처럼 회사로 향하기를 바랐습니다. 부디 남편에게 나 아닌 다른 여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뒤를 밟았어요. 그리고 이내 남편은 회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결말이 아니기를 그토록 바랐는데 정말 나 몰래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던 걸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슨 정신으로 남편의 차를 뒤따라가는지 몰라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그냥 지금이라도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갈까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막상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손바닥 뒤집듯 마음이 몇 번이고 바뀌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뒤를 밟는 거 끝까지 확인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 번 싹튼 의심은 계속 찜찜하게 저를 따라다닐 것만 같았어요. 남편의 회사를 지나쳐 고급 아파트가 있는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곳에서 차를 멈추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남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 중년의 여성 한 명이 나오자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하더군요. 그런데 그 중년의 여성은 남편을 본체만 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가방과 짐을 남편 얼굴에 집어던지더군요. 그러고는 주차장이 다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대체 시간이 몇 시야? 내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라고 했지? 감히 날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 공사한다고 차가 조금 막혀서.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늦었으면 그냥 머리 맞고 죄송하다고 할 것이지 어디서 변명이야? 오늘 내 일정 얼마나 중요한데 아침부터 별것도 아닌 거로 짜증내게 하고 있어. 너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승진이고 뭐고 어림없어. 이 바다 이끼 센 거 알지?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도 다 막아버릴 테니까 똑바로 해. 중년 여성은 거침없이 차로 향하더니 얼른 문이나 열라면서 다시 한번 화를 버럭 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중년 여성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고 있었어요.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바람이고 뭐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약점을 쥐고 남편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같았어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걸까? 남편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 성격상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몰래 조용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아주 유명하지. 직원을 무슨 종벌이듯 갑질하기로 유명해. 사장도 사장이지만 특히 사장 와이프. 그 여자 때문에 그만둔 직원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아니 와이프란 사람은 회사에 관여 안 한다며. 어떻게 갑질한다는 거야? 뭐 남편 회사 직원을 본인 개인 비서로 여기는 거지.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차 운전시키고 집안일까지 시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뭐? 기막혀.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우, 그 사장이나 그 와이프나 부부가 똑같이 개념 없기로 유명해.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나같이 못 버티고 그만두지. 그 회사 직원들 툭 하면 바뀌잖아. 처음에는 직급만 올려주고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 한다면서 꼬셔놓고 나중에는 그걸 협박하면서 종벌이듯 부린다더라. 아무튼 부부가 쌍으로 갑질하고 다닌대. 지인들에게 하나둘씩 정보를 얻어가다 보니 알겠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주말마다 일했던 것과 회사에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 그건 사장과 그의 사모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저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서가리 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지듯 아팠어요. 결코 이런 불합리함을 참을 사람이 아닌데 뭐 때문에 이 악물고 버텼던 걸까 생각해보니 정답은 저였습니다. 제게 조금이라도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참았던 거였겠죠. 그 마음을 아니까 더욱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자 서운해하며 오해했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만두라며 남편을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숨긴 이유는 제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그래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머리 아프게 고민했습니다. 그냥 순순히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을 괴롭힌 그들에게 사이다 복수를 날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통쾌하게 한 방 먹일까 고민하던 중 한 건의 계약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서류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와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계약 서류였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 저희랑 계약한 회사더라고요. 이 서류를 보자마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아빠 회사를 물려받고 나서 전보다 더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비하면 우리 회사가 훨씬 탄탄하고 알아주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닭과 우를 따지자면 우리 회사가 갑인 셈이었죠. 저는 직원을 시켜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 추가로 계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처음 계약한 수보다 기절초풍할 정도로 훨씬 크게 말이죠. 그랬더니 예상대로 덥석 물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주말에 또 사장 사모의 비서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그냥 살펴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날은 너무 심하게 구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글쎄 저희 남편 뺨을 때리려고 하지 뭐예요. 얼른 차에서 내려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당장 그 사람 멈춰요. 이건 또 뭐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이다. 왜? 뭐? 저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으며 심술궂게 생긴 사모를 매섭게 쳐다봤습니다. 진짜 얼굴 한번 못되게 생겼더라고요.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등장에 남편은 크게 놀란 듯 했지만
우선 못돼 먹은 여자부터 상대해야 했어요. 저는 본인 부하 직원도 아니고 남편 회사 직원한테 이런 식으로 굴어도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노예도 아니고 길 한복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그만 안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정식으로 항의하는 건 물론 각종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제게 무슨 자격으로 끼어드냐며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이고 곧 결혼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할 거면 그냥 잠자코 빠지라고 하더군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는 거 보고 싶냐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오늘 일진 더럽네 진짜. 이제 별것도 아닌 것까지 날 가르치려들어. 야, 너 내가 제대로 후회하게 해줄까? 네 애미 남편 잘리는 거 보고 싶어. 네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은 아내야. 내가 너희한테 이 정도는 못하니? 내 남편이 주는 돈 받고 살면 알아서 기어야 할 거 아니야. 네 남편이 대단하게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짜리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 돈만 많이 주면 다들 하겠다고 달려들걸.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만 까불고 알아서 기어. 둘이 곧 결혼할 거라며? 그럼 미래를 생각해서 현명하게 굴어야지. 결혼해서 앞으로 먹고 살려면 날 하늘처럼 모셔야 한다 이 말이야. 너 때문에 네 남편 잘리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바닥 좁은 거 몰라? 내 입김 한 번이면 네 남편 이 계통에서 취직 절대 못해. 아, 그래요? 어디 두고 볼까요? 하나 못하나? 그렇게 협박하면 내가 무서워서 겁먹을 줄 아나 본데 틀렸어요. 당신이 자르기 전에 내가 그만두게 할 거거든.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곳에 내 사람 못 둬. 아이고,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래봤자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겠지만. 이거 잘리면 그거 다 너 때문인 것만 알아두라고. 사모란 사람은 저와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눈초리로 내리 깔보며 비웃다가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 둘만 남겨지게 되었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떤 말을 꺼내야 할까 난감했어요. 그 자존심에 저한테 절대 보여지기 싫었을 텐데 제가 못 참고 나섰으니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어떤 말로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고민하던 중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습니다. 제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처음 도시락을 싸서 남편 회사로 찾아간 날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고 수상해서 몰래 뒤를 밟았다고 고백했어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동안 숨겼을 텐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거라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독여줬죠. 그러자 남편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더군요. 많이 힘들긴 힘들었나 봅니다. 남편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저한테 더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 악물고 버텼다고 말했어요. 이런 모습 정말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든 결혼 전에 꼭 진급하고 싶어서 그랬다며 그깟 직급이 뭐라고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제게 거짓말했던 지난날의 본인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날 우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동안 나누지 못한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깟 회사 그만두라고 했죠. 자존심 상해도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나랑 같이 회사를 잘 이끌어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남자로서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고민 끝에 알겠다고 했고 저와 우리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저와 남편의 복수극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여러 부조리와 회사의 비리 증거를 모아서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전적으로 도왔어요. 그러다 그 가운데서 대표의 횡령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남편은 그거로 복수를 시작했고 저는 저의 방법으로 복수를 시작했어요. 뭐냐고요? 바로 계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저희 회사로 납품해야 할 제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업무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들은 그걸 알면서도 저희 회사를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이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내세우며 계약을 파기하고자 했고 위약금까지 물게 했습니다. 그 덕에 그 몰상식한 인간들의 회사는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며칠이 흘렀을까 그 회사 대표와 사모라는 인간이 저희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대표님을 만나 뵙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생각되어 제 방으로 모시고 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고 대표와 그의 아내가 들어왔죠.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둘 다 납작 엎드리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을 지경입니다. 조그만 시가를 주시면 잘못된 부분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무슨 기회를 드려야 하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고도 한 계약이잖아요. 이럴 거 각오하셨어야죠. 아닙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오해십니다. 역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알고 있는 것 뻔히 아는데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거짓말을 술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뻔뻔했던 증거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한 표정만 남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대표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있던 사모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남편을 몰래 뒤따라가던 중이라 제가 모자 쓰고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화려한 모습으로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나 긴가민가 하겠죠. 저는 사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같은 사람이 맞나 헷갈리세요?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데 나 맞아요. 그때 나한테 본인들 돈 벌어먹고 살라면 알아서 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 어쩌나? 당신들 돈보다 내 돈이 훨씬 많은데? 네? 그게 무슨... 나 기억 안 나요. 우리 만난 적 있잖아요. 당신 그때 나와 내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했지. 나랑 결혼할 내 예비 남편을 종보리듯 부리니까 뭐든 만만하게 봐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 뭐라고요? 우리가 만난 적이... 그럼 그때 그 여자가 대표님이라고요?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래, 여기 대표가 젊은 여자라는 말은 듣긴 했어도 어떻게 그 여자가 당신일 수가 있지? 사모란 사람은 말을 멈추고 놀란 듯 입을 떡 벌리며 한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무척이나 놀랐을 거예요. 남편이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밝혔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본인 회사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의 소중함도 모르고 그저 같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겠죠. 아니, 정확히 따지고 보면 무시해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소중하니까요. 저는 개념 없는 두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본인들이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봐선 안 되고 결국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절대 제 직원들을 하대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직원이 곧 회사고 저를 대표하는 얼굴이니까요. 참호란 사람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즐기며 한없이 도도하고 강하게 밀고 나갔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아니, 당신이랑 결혼하는데 뭐로 우리 회사에 취직해? 그냥 이 회사 다니면 그만이잖아. 그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당신 처음부터 우리 망하게 하려고 접근한 거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동안 내가 내보낸 인간만 해도 트럭으로 몇 대야.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해도 잘만 굴러가던 회사가 왜 하루아침에 입꼴이 됐냐고. 이건 다 네 계략이야. 그렇지? 경쟁사 없애서 너희만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우리 직원 아니면 남편이랑 내가 저지른 비리?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사모는 자랑 같지도 않은 말을 잘도 떠들어댔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남 탓하기만 급급했어요. 애초에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본인들 때문인데 그건 한 곳에 처박아두고 이 모든 일을 저와 남편이 꾸몄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하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신기했습니다. 아예 일반 사람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나 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불쌍하더군요.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길게 말해봐야 말이 통할 것 같진 않고 저는 제 입 아프게 중요한 말만 던지고 마무리했습니다. 갱생 불가인 인간들에게 귀한 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신들 참 불쌍하네요.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이 모든 걸 우리한테 돌리려 하다니. 정말 이게 다 우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해요? 그럴 리가. 우린 당신들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린 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아무도 이 일을 안 한 것뿐이에요. 왜? 당신 같은 것들한테 도망치는 게 먼저였겠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우습게 여기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한테 버려지는 거죠. 당신들이 저지른 잘못도 언젠가는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더 일찍 돌려받았으면 좋겠지만 조금 돌아서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만 나가주실래요? 제 시간이 너무 귀해서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들을 경계할까요? 경계는 나보다 잘난 것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들 회사? 우리 회사에 비하면 참 하찮은 수준이죠. 전혀 신경 쓸 게 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남 탓 그만하고 그동안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참여하시죠. 저는 직원을 호출하여 이 두 사람을 제 방에서 내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대표와 사모는 다급한 표정과 목소리로 안 나가려고 버티기 시작했고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잘못했다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모란 인간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회사 직원은 본인 개인 비서처럼 아니 몸종처럼 부린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당장 저희 남편을 찾아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남편도 저희 회사에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 방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본 사모는 무릎을 꿇은 채로 기어가서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의 표정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러나더군요. 남편은 사모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말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더 있지 않나요? 제 앞에 몸종처럼 부리며 무시하고 천대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일일이 사과한다면 제가 한번 아내를 설득해보죠.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일일이 찾아뵙고 사과를 드립니까? 그냥 대표로 사과 받아주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대할게요. 약속해요. 글쎄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대표해서 사과를 받아야 할까요? 저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죠. 저한테 이럴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가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그럼 혹시 알아요? 지켜보던 하늘도 조금은 누그러져서 용서할 기회를 줄지. 저는 직원들에게 당장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 손에 질질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저와 남편을 애타게 부르며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잘못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등등. 모두 다 입 바른 소리겠죠. 그 인생에 가능하다 판단됐다면 삶에 이렇게 큰 굴곡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다 본인들이 지은 죄가 업보로 돌아온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터져서 경험하게 될 죄의 무게. 그들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겁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았어요. 우리는 예정대로 식을 올렸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회사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게 됐죠. 한때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제 옆에 서고자 했던 남편. 지금은 제 옆에 서서 그 누구보다도 저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결국 이렇게 될 건데 뭐하러 괜한 자존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옆에서 두고두고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했죠. 정말 끊임없이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남편을 내조하고 응원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참, 그 대표와 사물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회사 다 말아먹고 이 바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기저기 고발당하고 그동안 저지른 잘못이 봇물 터지듯 다 쓸려 내려갔네요. 인생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쳤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